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택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63과 64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 부절약 즉차약 무구. 절제하지 않으면 곧 탄식하느니 허물할 데가 없다. 상활 부절지차 우수구야. 절제하지 않으면 탄식하니리 또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63의 위치는 이제 부당이죠. 그리고 태의 제일 위에 있죠. 즉 63은 부당이 음효로서 하계 텔 회절의 제일 위에 있고 음으로서 강을 타고 있고 또한 상륙과 정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63 원래 조금 교만한 자리에 선곡되어 있으니까 이제 탄식하고 허물할 데가 없으니까 상이 좀 안 좋은 거죠. 즉 절제를 하지 않아서 탄식하게 되니 그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필이라는 선생님은 이 학자는 이것이 삼위가 무당이고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 절제의 도를 어겨서 탄식하며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신이 이를 불러들인 것이니 허물을 탓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탄식을 하여서 뉘우치면은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즉 탄식만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호소할 경우 이렇게 허물할 곳이 없다는 말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할 곳이 없어서 결국 하자가 치유된다는 말인지 조금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이것은 개별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그 6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4 안절형 편안히 절제하니 형통하다. 상활 안절지형 승상도야. 편안한 절제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도를 이어받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면은 편안한 절제가 뭔지 조금 의문이 들긴 듭니다. 또 절제가 편안할 수 있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에 안주한다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효의 위치로 보면은 이게 64죠. 바른 자리죠. 그리고 바른 자리이고 그 다음에 대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구호 군위의 바로 밑에 있죠. 즉 이를 이유로 64는 음의 자리에 있어 발음을 얻고 대신의 자리이니 위에 강건한 구호와 양과 상비관계에 있으니 중덕의 덕화를 입어서 저를 지켜나가니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64는 사위 대신의 자리에 정위에 있어 이에 근거하여서 사위가 오강의 절제의 도를 받음으로 승상도야 형통하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제를 편하게 한다는지 편안한 상태에 절제를 한다는지 그러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절제를 하면서 무엇을 절제한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이것도 효를 받았을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단어가 적은 단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사는 안일함에 빠진다로 해석해서 안일하게 빠지는 것을 절제한다.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63 부절약 즉차약 무구. 절제하지 않으면 곧 탄식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부절지차 우수구야. 절제하지 않아 탄식하게 되더라도 다시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누가 그를 허물을 하겠는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부절약 즉차약은 이렇게 최초에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63이 효변을 하면은
수천수가 되죠. 이 수천수는 내천대장이라는 지게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천대장 전체 큰 거로 치면 태죠. 태는 위험 해절의 상이 있고, 이 상 자체 내에서 설명하기를 언어를 절제하지 않는 큰 태, 난의 근본이 되고 된다는 상이 이미 내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대장대의 큰 태가 이미 부절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추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태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즉차약, 부절약, 즉차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구, 허물이 없다는 것은 내천대장 괴가 전체적으로는 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위가 강이 사가 오로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산 선생님은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탄식을 할 수 있다면, 즉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은 잘못된 일로 인한 교훈을 충분히 삼고 있으니 이 잘못을 귀중하게 여긴다면은 과연 또 누가 그를 허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안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보면 안절형, 안이람에 빠지는 것을 절제하니 형통하다. 상활, 안절지형 승상도야. 안이람에 빠지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형통하다는 것은 상위의 도를 받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안절의 상을 이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이제 그 수택절 본계상이 있습니다. 이게 육사가 효변하면은 중택태가 되죠. 이런 중택태는 이제 또 다른 지계의 모계, 중택태의 지계의 모계인 내천대장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계의 풍택중부에서 왔는데, 이 풍택중부의 전체를 보면은 대리죠. 대리. 즉 대리로서 위아래 편안함이 있고 감의 노력이 없죠. 그래서 위아래 힘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천태에서 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강이 세 개 있는 상태에서 이미 편안한데 그 1200개 추이상 내천대장이 되면은 강이 하나 더 추가돼서 더 편안해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의 노동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최초에는 지천태에서 세 양이 있어서 세 개의 양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더니 그 1200개 추위상 내천대장 양이 하나 더 추가되면은 더 편해지는데, 이제 이때 추위를 하여서 5가 3으로 오면은 이제 감의 노동이 이렇게 생기니까 감의 노동 이론이 열이 막노, 즐거움으로서 노고를 잇는다. 즉 노동과 휴식에 절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예전에는 편했으나 지금은 수고리 노동하는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그 편안함을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59번째 풍수한에서 하려다가 제가 깜빡 놓친 부분인데 상옥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계가 뇌화풍이죠. 자, 뇌화풍은 55번째 계인데 풍은 성대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음량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음량을 정면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바꾸면은 여기가 풍이 되죠. 뇌가 풍이 되고 여기는 화는 수가 되죠. 그러면은 풍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째 보면은 풍은 쌓여있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화는 흩어짐을 이야기하죠. 그래 정면으로 반대가 되죠. 즉 음량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어째 보면 반대되는 물상을 반대되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근데 최초의 뇌화풍을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에, 시각을, 눈을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에는 화산녀가 되는 거죠. 화산녀가 되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은, 아래에서 보면은 화산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5번이 뇌화풍이고 56번이 화산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은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이런 형상으로 두 개씩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게 되면은 그 다음 것도 자연히 뭐 알게 된다,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계의 위치를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뇌화풍이 최초에 밑에 있죠.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뇌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상하계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위에가 활해사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해사압은 21번 씹는다, 활해사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전체 그 뇌화풍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상황을 잘 모를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괴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반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뇌화풍 괴가 하나가 있으면은 2번, 3번, 4번을 다 추이해 가지고 상호 비교하면서 하면은 해석의 범주가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뇌화풍을 다시 상호작계법으로 하면은 2, 3, 4를 하계로 하고, 여기 2, 3, 4를 하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 4, 5를 상계로 이렇게 하면은 3, 4, 5 상계가 택이고, 그 다음에 그 하계는 풍이 되죠. 그러면은 상호작계법으로 하면은 이제 택풍대가가 됩니다. 그럼 택풍대가는 기본적으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큰 시련, 과실, 이후 감히, 허물, 과실, 힘듦, 험난함, 구덩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상을 이제 도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5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뇌화풍 하나의 괴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뇌화풍 하나만 볼 때만, 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물상을 보면서 뇌화풍의 그 본질적 의미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호계를 이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까 이제 그 우리 다산 선생님의 이제 이거 수택절의 초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호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 해석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상호계의 인정 여부에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긍정서를 보면은 상호계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풍부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해석이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다산은 이렇게 상호계를 인정하는 이유가, 사용하는 이유가 전민사, 백성들에게 실용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근민사, 백성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설은 이렇게 뇌화풍 괴가 이렇게 소성괴가 각각 이렇게 있는데, 소성괴의 결합 이전에는 혹괴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면 지나친 자기성이 있고 의도적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상호계를 인정하지 말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긍정설 아까 이야기했고, 그럼 상호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숨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본다고 많이 했는데, 저번에 이야기죠. 제가 그 코로나가 이렇게 뇌화풍이 되면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하면은 택풍태가가 되니까, 이렇게 택풍태가 되니까, 택풍태가는 아까 얘기했죠. 큰 시련이 있거나 감의 비가 있거나 험난함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 스스로 아마추어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중간 과정에 큰 시련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안에 드러나는 아직 숨은 상황, 시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호계의 그 성격에 대해서 박주병 교수님의 주역반정 255페이지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는 그 상황과 다른 요소의 상황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다른 상황은 언제나 본래의 상황을 그 안에 씨앗처럼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심층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호계가 계속 이때까지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고 다산 선생이 많이 이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부정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부정설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6.3과 6.4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부전략, 직차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냥 그 6.4의 안절, 편안하게 절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 향후에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검토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